안녕하세요. 고혜조 빌딩 김지연, 김지환, 정유주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강남구청역 근처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 알려주세요. 네, 7호선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 약 320m 도보 4분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강남구청역 이면에 먹자 상권과 그 바로 앞에 노년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도로변에서 보이는 가시성도 뛰어난 건물이고요. 저층부는 음식점, F&B 업종과 상층부는 스튜디오, 엔터, 사무실, 사옥 등 수요가 많은 입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의뢰받은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 47.7평, 건축 면적 28.62평, 연면적 95.06평, 층수는 지상 4층,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건폐율 59.99%, 용적률 199.26%입니다. 오늘 건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본 건물은 우선은 강남구, 강남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 접근성이 좋고요. 사옥이나 사무실을 강남구에서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변에 공공기관도 많고요. 강남역이나 삼성역 같은 경우는 조금 번잡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업무 집중도가 조금 우수하고 조용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좋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 건물이 안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건물 앞에서 봤을 때는 가시성이 좋기 때문에 또 우수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건물의 사용 구성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1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고 상층부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임차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층 매도자 책임 명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번엔 대표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네. 현재 건물의 외관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건물의 외관 상태는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강남 주택가의 건물 형태인데 저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을 좀 추천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관은 길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혹시 신축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건물에 지하가 없어요. 이 정도 입지면 정해진 땅에서 최대한 높게, 최대한 깊이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리모델링이 평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소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네. 없는 지하를 만들 수 없다. 건물의 층고를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신축을 추천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47.7평이고 건축 면적이 28.6평인데 숫자를 보고 좀 놀랐어요. 실제로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건물이 코너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면도로지만 코너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건물이 되게 크게 보이는 장점이 있는데 리모델링으로는 그런 장점을 좀 살리기 아쉬울 것 같아서 신축으로 제안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건물 앞으로 좀 와봤는데 현재 주차는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지금은 전면에 한 대, 측면에 이중 주차해서 세 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신축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지하를 저희가 팔 거고 또 이 건물은 용적률 한시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원래는 20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250%까지 한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 22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의 주차 대수보다는 주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요. 지하도 팔 거고 용적률 혜택도 추가가 볼 것이기 때문에 주차 대수는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하는 용적률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차 대수 산정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가 4대 내지는 5대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려면 1층은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주차는 되게 용이한 건물로 좀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건물의 입구 같은데 계단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이고요. 이때 당시 주거는 손님들이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흔하고 네. 좀 전형적인 주택의 형태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신축을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넣고 그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그리고 이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신축으로 하면은 내부 상태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이 지역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먹거리 상권도 풍부하고 관공서들도 입지하고 있어서 오피스 상권으로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전 오피스가 상층부에 있다 보면 1, 2층들도 카페나 식당으로 활성화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전형적인 오피스 입지예요. 저층부는 상가, 상층부는 오피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같은 경우는 F&B는 인테리어를 하실 거니 좀 간략하게 전기 용량들만 넉넉히 좀 뽑아서 신축을 해놓고 상층부는 요즘에 오피스 입지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말 그대로 책상만 갖다 놓고 컴퓨터에 코드만 꽂으면 될 정도의 인테리어 마감 수준을 좀 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임대가 좀 잘 맞춰지는 상황입니다. 1층은 카페나 F&B 그리고 나머지는 오피스 쪽으로
이제 구성을 할 계획이시고 루프탑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건물이 신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 혜택을 보는 건물이 될 거고, 그러면 주변 건물보다 한 개층 정도는 더 높을 거예요. 네. 지금 바로 맞은편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맞은편 건물 같은 경우는 남양 건물이라서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질 못해요. 추가 용적률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희 건물은 북향이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주변 전경이 최상층 옥상에서 좋아질 거라서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루프탑을 꾸미는 거를 추천드릴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한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설계 인허가는 신축 설계 그리고 굴토심의 아울러서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거로 보고요. 네. 보통 저희 중개팀에서 6개월 동안의 잔금 기간을 좀 확보해 드릴 겁니다. 잔금 치르고 저는 멸실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기준으로 시작하면 신축 공사 기간은 멸실 기간 포함 한 1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유주 이사님 모시고 매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본 건물이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잖아요. 그 근방으로 지금 시세가 한 1억 중반대로 구축 건물들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밸류업이 완료된 건물들은 2억 이상으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이 건물의 매매가와 임대 정보도 알려주세요. 네, 본 건물은 49억 5천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평당 1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주택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임대 시세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본 건물 주변으로는 통사옥이 엄청 많아요. 통사옥 기준으로 평당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1층은 F&B가 입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세가 한 20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신축까지 포함해서 20억 언더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요새 강남 쪽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사옥으로 건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건물 매매 시세가 또 밸류업이 되어 있는 것들이 90억 언더로 물건을 찾기가 어려우세요. 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투자금 20억으로 강남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건물은 어떤 분들이 매입하면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이 근방에서 이제 사무실이나 사옥으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20억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한 2년 후에 입주를 생각하신다 하시면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50억 언더로 40억대 이렇게 신축 부지를 찾으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조금 알아보셨다 하시면 이 건물이 입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시장은 매수자가 약간 우위의 시장이에요. 조금 더 금액을 깎을 수도 있고 시세도 좀 싸게 나오는 상황이고, 이 건물도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촬영을 판단을 했고요. 근데 같은 거리에도 건물이 좀 붙어있는 와중 속에서도 어떤 건물은 평당가가 높고 어떤 건물은 평당가가 쌉니다. 비슷한 땅인데 금액이 다른 거는요, 어떤 건물에는 용적률 혜택 본 건물이 있어서 단가가 높을 수 있고, 어떤 건물은 신축으로 진행 시 더 높게, 더 넓게 지어질 수 있어서 비싸고, 어떤 건물은 그렇지 못해서 싸요. 왜냐하면 건물 사이즈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니까요. 지금은 용적률 한시적인 혜택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매도자들께서는요, 약간 이런 걸 모르세요. 본인 건물이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그게 분명 단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매도자분들께서는 약간 지금의 건축에 나오는 어떤 핫한 정보들을 잘 모르시니까 본인 건물이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건물이다, 나쁜 건물이다,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내놓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걸 아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월세를 은행이자만큼 평소에 내시는 사업자시라면 지금 같은 시기가 반드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건축적인 혜택, 매도자님들의 정보 부재, 시장의 침체가 매수자 우위로 돌아서는 상황들, 저는 오히려 거꾸로 투자 적기라고 보고, 이 건물에 은행이자만큼 월세를 내시는 분들이시라면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 또 시장 상황 자체가 매수자 우위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좋은 조건들이 우호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5년 지났을 때 이 건물의 시세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뭐 감히 말씀드려도 되나 싶지만, 네. 사실 이 건물이 40억대 매입을 하시고 공사비를 더해도 원가가 80억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평당가는 1억 중반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억 중반대 80억 이상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고요. 이렇게 80억대 올근세 건물은 지금 강남에서도 희소성이 정말 있는 금액대다 보니까 저는 80억대로 충분히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건물의 가장 큰 한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 4억을 찾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현금은 한 20억대, 30억대가 많으신데 직접 쓰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축된 건물들이 내가 쓰기에는 조금 넓다, 내가 쓰기에는 조금 좁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강남에서 사무실을 오래 쓰신다 하시면 내 입맛대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물도 알아보시면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금 20억으로 내가 오랫동안 보유할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1층에 F&B를 운영하실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상층부에 사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한테 좀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강남구청역 근처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라도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또 자세하게 솔루션 제공해 드리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신형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